안녕하세요. 와일드싱 관객과의 대화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같이 영화 이야기 나눌 이은선 기자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와일드싱 이야기 나눠주실 두 분의 게스트를 모실 텐데요. 손재건 감독님과 또 특별한 게스트인 안재용 배우님이 참석하셨습니다. 두 분의 게스트를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재밌게 보셨나요? 네! 여러 번 보신 분도 오늘 많이 와 계실 것 같은데 처음 오늘 영화 보신 분도 계실까요? 네! 네, 많이 계시군요. 오늘 영화 봐주신 관객분들께 일단 인사 한 말씀씩 해주시고 본격적으로 Q&A 시작하겠습니다. 감독님부터 해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와일드싱을 연출한 손재건입니다. 오늘 많이들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와일드싱 영화에 대해서 좀 재미있는 이야기 좀 많이 좀 들려드릴 수 있도록 좀 해보겠습니다.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와일드싱 GV의 게스트로 참석한 배우 안재용입니다. 반갑습니다. 안재용 씨도 영화 굉장히 재밌게 보신 걸로 알고 대기실에서부터 계속 총알해 주시더라고요. 오늘 어떤 얘기 들려주실지 너무 기대가 되고요. 와일드싱이 처음에 하나 둘씩 홍보물들이 공개가 되고 영화가 공개되기 직전에 여러 가지 댓글들이 있었죠. 그 중에 가장 많이들 우려하시는 댓글이 배우들이 도대체 얼마나 무리하는 건지 감도 안 온다라는 댓글들이 정말 많았는데 사실 저는 그 댓글을 보고 생각했습니다. 가장 무리하는 사람은 지금 손재건 감독일 것 같다. 감독님 개인적으로 잘은 모르지만 점잖고 굉장히 수줍음도 있으신 분인데 이 와일드싱의 분위기 어떻게 즐기고 계실까 이런 것들 참 궁금했거든요. 그리고 한국 영화의 OST 제작이 사실은 점점 줄어드는 추세잖아요. 요즘은 앨범의 형태로 나오는 것도 굉장히 드문 일이 되었는데 영화는 음악이 또 중요한 소재인 만큼 주제곡을 일찍이 앞세워서 관객들의 마음을 먼저 공략한 케이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영화 공개 전에 수록곡들의 굉장히 열렬한 반응이 먼저 쏟아질 때 감독님과 출연진분들, 제작진분들은 그 반응에 대해서 어떤 대화를 나누고 계셨을지 궁금한데요. 일단 그 영화 몇 곡을 만들기 위해서 제일 좀 걱정했던 거는 또 제일 신경을 좀 많이 썼던 거는 어찌됐든 이미 기존에 잘 알려져 있던 가요나 팝을 사용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극장에서 처음 들었을 때 귀에 익을 수 있을까 그걸 좀 걱정을 좀 많이 했어요. 처음 아무리 좋아하는 가수들의 신곡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사실 처음 들으면은 이게 좋을까 안 좋을까 그런 게 확신이 잘 안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 되게 좀 많이 걱정을 하고 신경을 썼는데 오히려 홍보 마케팅을 통해서 그 곡들이 먼저 어찌됐든 좀 플레이가 되게 돼서 그 점에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다행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조회수가 올라가고 이런 것들은 다들 신기해하고 그랬죠. 그래서 어떤 우리 스태프들은 조회수에 지금 중독이 돼가지고 제가 12시 1시에도 지금 조회수 확인하고 있다 그랬던 것 같아요. 다들 좀 신기해하고 기뻐했던 것 같습니다. 공개가 된 이후에는 그 사랑이 조금 더 적극적인 방식으로 표현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수록곡들도 그렇고 영화에 대한 반응들도 그렇고 뮤직비디오까지 관객들이 영화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그 모든 과정들을 밈처럼 다루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요즘 개봉작 치고 굉장히 드문 화제성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댓글놀이처럼 계속 이 영화가 언급이 되고 또 SNS에서 화제를 일으키고 있잖아요.
같아요. 감독님의 전작들도 저는 참 좋아하는데 뭐 달콤살벌한 연인, 2층의 악당, 해치지 않아도 좋은 영화들이었지만 그 영화가 공개됐을 때 관객들이 그 영화를 대하는 방식과 이번 영화를 대하는 방식은 좀 완전히 다른 양상인 것 같거든요. 그 경험은 또 어떠세요, 감독님? 밈이라는 것에 대해서 저도 뭐 알고는 있었으나 사실 그 전까지 뭐 진지하게 생각을 해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리고 또 모르겠어요. 지금 아마 예능을 하는 뭐 광고를 만드는 드라마를 만드는 사람들을 회의 석상에서 밈이라는 것에서 회의 의제에 올릴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은 하는데 저는 뭐 잘 모르는 입장에서는 과연 설계를 한다고 해서 그 밈이 과연 만들어지는 건가 거기에 대해서는 전 뭐 조금 아는 상황에서 제가 함부로 얘기를 하기는 좀 쉽지는 않은데 아직까지 저도 약간만 그냥 일부만 좀 경험을 하고 있다 정도로만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뭐 SNS를 잘 하지 않는 사람이라서 근데 뭐 이번 작품 때문에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인스타그램을 많이 사용을 한다 그런 거를 알게 돼서 저도 좀 보기는 보는데 그런 거 많이 뜨면은 화제가 되고 있구나 싶다가도 뭐 저 같은 사람은 하지만 이건 알고리즘이지 아닌가 내가 이걸 하나를 클릭했기 때문에 유사한 게 나오는 게 아닌가 이렇게 해서 사실 정확하게 어느 정도인지 뭐 어떻게 확산되는지 뭐 잘 파악을 하지는 못하나 다음 작업을 할 때 그런 것을 제가 의식을 과연 할까 하지 않을까 또 잘 모르겠으나 많이 바뀌었다. 그리고 나는 지금의 트렌드에 대해서 잘 모르는 상황인데 마냥 모르기만 해서는 좀 안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은 조금 듭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MBTI를 좀 알아봐야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작년에 이제 키오스크는 이제 능숙하게 좀 하게 됐는데 아직 조금 알게 됐고 아마 다음 작업 때 글쎄요 조금 뭔가 저도 좀 다른 방식으로 아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름 생각도 하고 있고 근데 그게 과연 제 생각대로 잘 될지는 제가 그 트렌드를 어느 정도까지 그래도 맞춰갈 수 있을지는 해봐야 알겠죠. 모두가 배우들의 무리를 걱정할 때 제가 왜 감독님의 무리를 걱정했는지 아시겠죠? 네. 저는 이 트라이앵글과 그리고 최성곤이라는 캐릭터와 그들의 노래를 이 영화를 통해서 즐기게 되면서 어느 순간에는 이들이 실제 존재했었던 것만 같은 언젠가 나에게 있었던 기억인 것만 같은 그런 경험 나의 과거인 굉장히 밀접한 경험과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마저 가질 정도로 아주 본격적인 친숙함을 느낀 영화이기도 해요. 그래서 캐릭터와 내가 이렇게까지 가깝게 바로 링크되는 영화의 즐거움의 감각이라는 게 얼마나 즉각적인 웃음을 발휘할 수 있는 큰 힘인가를 이 영화를 통해서 오랜만에 다시 경험하게 된 것 같고요. 재용 배우는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재밌게 보신 것도 확실한 것 같고 보기 전에 또 예상했던 톤이 있을 것 같아서 보고 난 이후에는 그게 어떻게 좀 달랐는지도 궁금하고요. 네, 우선 밈 얘기를 먼저 하셔서 제가 아까 저희 대기실에서도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그 최성곤의 네가 좋아 뮤직비디오를 제가 봤더니 자꾸 그게 알고리즘이 되어서 여러 가지 형태로 변형된 네가 좋아가 자꾸 나오고 있어서 지금 그게 어떻게 된 건지를 좀 여쭤봤었고 또 저는 제가 지난 주말에 영화를 봤었는데 극장에서 되게 많은 관객분들과 함께 봤어요. 여러 연령대의 관객분들과 함께 그 속에서 영화를 보는데 정말 반응이 너무 좋아서 굉장히 오랜만이었어요. 그렇게 반응이 좋은 상영관과 작품은 굉장히 오랜만이었고 끝나고 저희 상영관에서는 박수가 나왔어요. 크레딧이 올라갈 때 제가 영화제가 아니라 일반 상영관에서 영화가 끝났을 때 박수가 나온 건 다크나이트 라이즈 때 한 그 배트맨의 마지막을 사람들이 박수 쳐주는
모습 이후에는 처음 봤던 것 같아요. 정말로 그만큼 반응이 뜨거웠고 저 또한 너무너무 이 작품의 팬이 되었습니다. 정말 저는 특히나 너무 재밌게 보다가 이 영화가 너무 나는 열렬한 팬이 될 것 같다라고 느낀 장면이 저는 정말 재밌게 보다가 신하균 선배님이 굴러 떨어지는 장면부터 이 영화는 특별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때부터 정말 끝까지 완전히 흠뻑 빠져서 즐기게 되었던 작품이었어요. 그리고 정말 이 신하균 선배님이 이제 트렁크에 계시잖아요. 근데 그때 자꾸 긴장감이 생기는 게 이 작품은 손재공 감독님의 작품이다. 이건 감독님의 아이덴티티가 이 서스펜스로 담겨 있다라는 생각을 많이 갖게 되었습니다. 방금 그 구르는 거 얘기하셔서 생각이 났는데 코미디의 기세는 저는 그런 데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만큼 구르겠지라고 생각한 것보다 한두 번 더 가는 거, 그게 코미디의 기세 같은데 이 영화가 그 장면에서 그걸 해내더라고요. 그리고 언론 시사의 반응이 저는 기억이 나는데 보통 일반 상영관보다 언론 시사에는 반응이 크지 않은 편이거든요. 그게 뭐 영화를 막 어떻게 만들었나 두고 보자 이렇게 봐서가 아니라 그냥 워낙 직업적으로 많은 영화를 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반응이 그냥 크지가 않아요. 그런데 해치지 않은 언론 시사에 관해서는 정말 크게 웃음이 여러 번 터졌고 제 기억으로는 미쳤나봐 왜 이렇게 웃겨라는 반응까지 들었던 아주 또 근래 드물게 재미있게 봤던 영화로 기억이 남고 있고요. 저 궁금한 게 네. 그 하나가 있는데 감독님께 궁금한 건데요. 갑자기 얘기하다가 생각이 났는데 그 굴러떨어지는 지문이 어떻게 되어 있었던 건지 좀 각본상에. 부탁드립니다. 네. 웃기게 굴러떨어진다고는 안 돼 있을 것 같은데 아니 반복해서 굴러 떨어진다라고 그렇게 질문이 되어 있고 그 부분은 이 와일드싱의 대본을 먼저 쓴 김채우 작가가 이미 써놓은 거예요. 그런 장면을 그냥 뭐 그대로 찍은 겁니다. 곁가지를 불어 넓히지 않았다는 게 저는 이 영화의 굉장한 겸손함이자 장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K-팝을 다룬다고 하면 이게 세계적인 전성시대를 맞이해서 이 소재로 한국 음악 산업의 어떤 특수성을 이야기하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런 아이돌 그룹의 역사, K-팝의 명암 자체를 다룰 의지가 이 영화는 그냥 처음부터 없는 영화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뭐 그 시절의 무질서와 뭐 암묵적인 착취에 대해서 약간씩 언급을 하긴 하지만 그보다는 젊은 시절 느닷없이 스타덤에 올랐다가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졌던 이들이 무리에 무리를 절박함에 절박함을 더해서 달려가는 과정 하나에만 집중했다는 것이 또 이 영화가 가진 겸손함의 미덕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안재욱 배우는 손재공 감독님과 함께 해치지 않아라는 코미디 작품 함께 하셨습니다. 방금 이런 면이 손재공 감독 영화답다라고도 짧게 이야기해 주셨지만 또 다른 면, 코미디 영화 연출가로서 이 영화에서 발견하신 또 손재공 감독의 장점 몇 가지 더 이야기해 주신다면요? 저는 정말 감독님 전 작품을 다 너무너무 사랑하지만 사실 이 와일드싱을 볼 때 좀 특별히 좋았던 부분이 이제 이 로드무비가 시작되는 지점이었던 것 같아요. 이 가수 왕년의 가수라는 설정의 이 캐릭터들이 한 차를 타고 이렇게 달려가는 장면은 생각을 못했는데 그런 좀 생각지 못한 전개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이건 정말 손재공 감독님만이 할 수 있고 그리고 또 그 안에 여러 장르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오는 웃음, 그러니까 웃긴데 뭔가 긴장되는 상황이랄까? 자꾸 신하균 선배님이 눈을 뜰 것 같은데 아직 안 뜬다는 거 그런 부분들이 저는 굉장히 특별한 영화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 많은 관객분들도 그 로드무비로의 본격적인 전환을 이 영화를 보기 전에는 예상하지 못하셨던 관객분들이 많이 계셨을 것 같아요. 이전의 감독님의 연출자리로는 뭐 이번 작품도 마찬가지지만 스크롤 코미디, 그러니까 대사가 정말 핑퐁을 왔다 갔다 주고받게 왔다 갔다 하는 그 코미디로서의 성격이 크게 감지가 됐다면 이번에는 로드무비가 들어오면서 조금 동적인 액션이 가미된 경우로 보였는데요. 어떤 필요에 의해서 이 구성이 들어오게 된 걸까요? 전에 재웅 씨가 얘기를 한 신하균 씨가 눈을 계속 감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은
대본에는 없었으나 현장에서 제가 신하균 씨가 눈을 번쩍 뜨는 걸 한 컷을 일단 촬영을 해뒀어요. 혹시나 나중에 또 편집에서 또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으니까. 근데 뭐 결과적으로 그거를 선택하지는 않았어요. 그걸 가지고 저는 어떤 고민을 해본 적은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뭔가 좀 다른 방향으로 전개가 되는 거겠죠. 그리고 그 로드무비와 그 액션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자면은 로드무비는 일단 뭐 그 김채우 작가가 써놓은 부분에서 뭐 지금과는 좀 다른 분량이고 다른 형식이긴 한데 원래는 아마 로드무비 파트가 더 길게 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거를 하고 좀 액션 부분을 다시 더 하고 해서 좀 다르게 지금 변형을 시켜 놓은 건데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그 로드무비 근데 저는 그 로드무비는 하지 않겠다라고 항상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로드무비는 그 플롯의 형식을 유기적으로 짜기가 생각보다 좀 쉽지가 않아요. 좀 늘어지게 되고 계속 같은 단계가 계속 반복되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코미디 상업 영화에서 사용하는 것은 생각보다 제 생각에 좀 까다로웠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만들 때는 의식을 못했는데 최근에 생각을 해보니까 그 멤버들이 막 싸우고 차가 퍼지고 누구 한 사람이 막 하소연을 하고 이런 거는 그 마이리트 선샤인? 제가 그 영화를 아마 예전에 어떤 이유로 인해서 좀 스터디를 하기 위해서 몇 차례 본 적이 있기 때문에 약간 그걸 다시 내가 조금 영향을 받았을 수는 있겠다라고 추정은 합니다. 실제적으로 정말 받았는지 아닌지는 저도 알 수도 없는 거고, 그리고 또 액션과 관련한 부분이라면은 제가 굉장히 오랫동안 좀 액션 코미디를 좀 준비를 했었고, 또 항상 너무 소수의 사람들이 관계 속에서 나오는 대화 위주의 그 코미디 드라마에 좀 저 스스로도 좀 대중적으로 좀 한계를 많이 느꼈기 때문에 액션을 항상 좀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좀 오랫동안 하기는 했었어요. 그래서 아마 이번에 좀 그 중에 좀 아주 작은 부분을 제가 한번 좀 해본 거죠. 근데 액션 찍는 게 좀 힘들어가지고 실내에서 찍는 게 좀 편한데 액션은 조금 힘들긴 힘들더라고요. 근데 그 지금도 액션 코미디를 좀 많이 좀 해보고 싶은 마음이 좀 있습니다. 아마 그래서 좀 이번 기회에 약간 좀 반영이 됐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언급하신 영화는 올리브라는 꼬마가 그 아동 미스 선발대회에 나가기 위해서 온 가족이 고물차를 타고 로드무비의 형태의 소동을 겪는다라는 영화죠. 손재훈 감독의 영화를 보게 되면 결코 쉽게 떠올릴 수는 없는 조합인데 보고 나면 바로 수긍하게 되는 그 캐스팅의 묘미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배우들이 지닌 코미디의 재능은 어떻게 발견하시는 편이세요? 발견 못합니다. 일단 맡기고 이후에 생각하시나요? 캐스팅이라는 거는 그렇게 생각보다 과학적인 취미라고 그런 게 아니고 그 내부 사정에 대해서 다 이야기를 상당수가 사실은 뭐 느낌, 감이고 감독의 개인의 사실은 느낌, 감이고 근데 제가 보는 거는 뭐 주로 그래도 영화니까 요 근래는 근데 드라마를 보지 않으면은 이제 배우들을 선택하기가 사실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봐야 돼서 그럴 때는 물론 이제 주변에서 추천을 해주고 저는 해당 작품을 일부를 보고 하는 식으로 뭐 따라는 잡으려고는 하는데 제가 선택하는 배우의 기준은 사실 그런 생각들을 잘 안 해봤는데 왜냐하면 작품을 너무 띄엄띄엄해서 이런 것도 자주 해서 질문을 받아야지 자기 작품에 대해서 분석도 하고 나는 이런 사람 이런 연출관을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질문을 받았으니 좀 생각을 좀 해보자면은 주로 생각을 하는 게 역시 그 코미디에서 일단 드라마에 여러 가지 그래도 감정 표현이 있으니까 그 표현을 그 배우가 할 수가 있나 없나
그런 걸 중시하기 때문에 딱히 코미디 배우, 비코미디 배우 그런 구분은 처음에는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캐스팅을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좀 코미디로 알려지지 않은 배우들을 좀 전면에 내세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도 혹시 관객들이 좀 오해를 할까봐 그렇게 해서 좀 중요한 장면들에 인상적인 장면들을 담당할 몇몇 코미디 연기에 좀 능한 배우들은 제가 추가로 캐스팅은 하는 것 같아요. 그게 이거를 어제 처음 생각했기 때문에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의외로 감독님들도 그렇고 배우들도 그렇고 영화를 개봉한 이후에 서서히 깨닫게 되는 것들이 은근히 또 있기도 합니다. 여러 캐릭터를 참 즐겁게 봤지만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내내 신기해한 인물은 사실 강정호 배우가 연기한 현호였는데요. 이 인물이 왜 신기했냐면 모두가 중간에 한 번씩은 포기하려고 하거든요. 아 이거 안 될 것 같아. 그만하자. 우리 이거 못해. 이런 식의 마음을 한 번씩은 다 먹는데 강원도 그 무대에 서는 미래를 절대 포기하지 않고 긍정하는 유일한 캐릭터가 현우예요. 그래서 동시에 목표가 굉장히 뚜렷하기 때문에 이 사람의 내적 갈등이 별로 보이지 않는다고 할까? 그래서 그 점이 굉장히 신선했는데 현우에게 어떤 캐릭터성을 부여하고 싶으셨어요? 일단 내적 갈등이 보이지 왜 않게 되냐면은 아마 영화를 보시면은 드라마 개인의 사정사가 나오는 거는 사실은 엄태구 씨가 연기한 상구 캐릭터 한 사람뿐이에요. 그거는 뭐 그럴 만한 이유가 있고 나머지 캐릭터들의 사실은 뭐 드라마가 특히나 현우 같은 경우는 사실은 여러 가지 설정이 들어갔었어요. 작가가 여러 차례 작업을 한 부분에서도 있었고 또 제가 작업을 했을 때도 있었고 어떤 설정까지 있었냐면은 기억이 너무 오래전이라서 제가 좀 현우가 이혼한 남자고 5살인가 6살짜리 아들인가 딸이 있고 양육 좀 빌빌거리기 때문에 좀 성공을 해서 자녀한테 좀 떳떳한 남편이 되고 싶다. 그러더니 어느 순간에는 제가 기억이 지금 정확할지는 모르겠는데 현우가 갑자기 불치병에 걸려요. 그러면 제 생각에는 아마 시리즈를 염두에 두고 그런 거를 추구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리고 또 다른 설정은 뭐 제가 넣은 설정은 현우가 무슨 장터 같은 데에서 러브 이즈를 그때는 러브 이즈가 결정되기 전이었지만 러브 이즈를 뭐 트로트 버전으로 부르고 있다. 뭐 그런 식의 사연들을 좀 많이 했어요. 일반적으로 저희 스토리를 만드는 뭐 정상적인 방법이니까. 근데 제가 그 즈음에 또 정확한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왜? 하지만 그 즈음에 저도 느끼고 있었어요. 그런 사연들, 설정들이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항상 그렇게 대본을 그렇게 써왔고 또 제가 가끔가다 누군가를 지도할 때도 그게 중요하다라고 항상 강조를 했는데 저도 어느 순간 그게 시대적인 흐름의 변화일 수도 있고 내가 극장에 가서 과연 저 캐릭터의 그런 깊은 사정, 결국 그 사정이라고 해봤자 코미디 영화에서는 결국 표현할 수 있는 씬이 이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 씬 내에서 충분하게 그 드라마를 이끌어낼 수가 있는 건가,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회의가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갈수록 그런 과거에 이제 게다가 이 드라마는 전에 했던 영화들과 다르게 캐릭터들도 많고 전개도 좀 계속 변화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많이 덜어내게 되는 그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결국은 그래도 그 주인공의 그 달려가는 그 주인공이 이 이야기에서 원하는 코미디 감독인데 정말 웃기지 않죠? 자꾸 그런 얘기하면 재미가 없어서 좀 미안하긴 한데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그것 하나는 좀 필요한데 그렇게 해서 의도적으로 무조건 이 캐릭터는 앞만 보고 직진하는 캐릭터로 설정을 한 거는 맞아요. 의도를 설계를 했고 그것도 코미디 스토리에서 어떤 설정을 하느냐의 하나인데 세상사를 너무 사소한 일을 아주 진지하게 보는 태도, 그것도 코미디고 너무 심각한데 아무렇지 않게 표현하는 그것도 하나의 코미디 큰 설정이고 그런데 이 영화에서는
이 주인공이 모든 뭐 앞뒤 상관없이 무조건 앞만 보고 달리는 그 캐릭터로 제가 코미디 캐릭터로 설정을 했어요. 그렇게 했고 강동원 씨가 하기로 한 이후에 그걸 제가 좀 더 강화를 한 게 있어요. 강동원 씨가 하고 난 이후에 마지막에 무대에서 계속해서 집요하게 도는 그 장면은 저도 최근에 생각이 난 건데, 제가 강동원 씨 작품 중에서 굉장히 인상적으로 봤던, 극장에서 인상적이었던 작품이 군도라는 작품인데, 군도에서 강동원 씨가 일종의 악역인데, 제가 그 스토리는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아무튼 강동원 씨가 자기의 아이도 아닌데 누구의 아이를 안고 말을 타고 달리면서 그 일종의 의적들에게 둘러싸여서 막 그 대항하는 그 표정이 있거든요. 저는 그게 강동원 씨의 어떤 특징적인 배우로서의 그 이미지라고 생각을 해요. 강동원 씨는 보통 사람의 열정을, 누군가는 뭐 최선을 다하고 열정을 다하는 뭐 악에 바치는 걸 연기를 할 수 있으나, 보통 사람의 그 모든 걸 베스트를 뽑는 보통 사람의 이미지는 아니거든요. 이 배우는 뭔가 그것과는 다른 좀 강렬한 이미지가 잘 어울릴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뭐 그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군도 밀라네 시대는 아직까지도 강동원 씨에게만 벚꽃을 뿌려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작품이죠. 영화를 다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현우가 그렇게 좀 직선적인 캐릭터가 되면서 다시 자기 자리를 찾아가려는 사람들, 그러니까 나 자신이 가장 자랑스러울 수 있는 정체성을 다시 확인하고 싶은 사람들이라는 주제에 좀 더 명확하게 다가갔다는 생각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헤드스핀에 성공하는 그 현우의 모습과 토하면서도 기어이고 완창을 해내는 상권의 의지가 그 이후에 나도 모르게 좀 뭉클한 지점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안재욱 배우는 만약에 트라이앵글이 아니어도 이 무렵 90년대 정도의 어떤 그룹 역할을 노래받는다면 욕심내봄직한 그룹 내 포지션은 무엇일까요? 뭐 센터도 있고 메인 보컬도 있고 댄싱 머신도 있고 정말 한 이렇게 번도 있죠. 생각해보지 않아서 근데 아까 저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들으면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현우가 그 마지막 무대에서 헤드스핀을 도는 그 장면을 보면서 저는 그냥 그 장면을 보면서 다 뭔가 그 심정이 이해가 됐던 것 같아요. 말을 다 하진 않아도 그 심정이 다 전해지고 다 느껴졌던 그 순간이었던 것 같고, 그래서 그 장면이 정말 뭔가 뜨거워지는 그런 순간으로 많이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게 참, 이게 중요하구나 이렇게 느껴지게 만든다는 것.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었고, 제가 아이돌을 하게 된다면 글쎄요, 전 발라드가 좀 어울리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최성군을 결국에는 지향하신다는 이야기로 알아듣겠습니다. 재용 배우께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문 드리고 관객석으로 마이크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결국 저는 이 영화에서 K-pop 음악이 관객 각자가 그들 각자가 무언가에 가장 열렬하게 열광했던 시절의 추억들을 소환하는 장치인 것 같아요. 누군가에게는 노래일 수도 있고 운동이라든지 다른 것에 푹 빠졌던 시기를 각자 소환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트라이앵글을 경유해서 바라보는 그때의 나를 떠올리는 게 이 영화의 핵심이라고 생각하는데, 안재욱 배우는 영화 보면서 어떤 시절을 개인적으로 떠올리셨는지 궁금하더라고요. 저는 조금 다른 지점이었는데, 제가 솔직하게 느꼈던 지점은, 제가 이 작품을 보면서 어떤 그 시기에 나의 모습을 떠올린다기보다는 시대가 떠올랐던 것 같아요. 저 시대가 정말 저렇게 천연색이고 뭔가 이렇게 다채롭고 이렇게 좀 에너지가 이렇게 가득 차 있었구나, 그런 뭐랄까요, 그 시대와 그 공기를 많이 느꼈던 것 같고, 그게 지금 이렇게 스크린에서 다시 보니까 참 귀했던 거고, 참 소중한 가치라는 생각도 많이 하게 됐고, 그래서 이 등장인물 캐릭터들에게
아주 빠르게 그냥 감정이입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 저들의 이 다시 무대에 오르고자 하는 그 마음이 그냥 그대로 전해지고 느껴졌던 것 같아요. 네. 저도 제가 딱 1세대 아이돌들이 탄생하던 시절, 학창 시절을 보냈던 사람이라 그 시절을 엄청나게 소환하면서 이 영화를 봤던 기억이 있는데 다 때가 있다라는 생각이 이제 와서는 들더라고요. 그때 왜 그렇게 어른들이 우리가 아이돌에 열광하는 걸 말리셨을까? 다 정말 때가 있는 건데 결국에 이렇게 좋은 추억으로 남을 텐데라는 생각도 다시 한번 하게 됐습니다. 객석으로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관객분 손 들어주시면 마이크 전달드릴 텐데요. 가장 먼저 손 드신 사이드 관객분께 마이크 드립니다. 잘 봐. 몇 번 봐가지고 한 비행사까지 쫓아다니면서 32번 정도 따라다니는데 맞습니다. 감독님하고도 자주 뵈가지고 네, 저도 네, 퀴즈 맞추고 그래가지고 고맙습니다. 하여튼 저 와이드싱이 제가 하기로는 진짜 그 나이 든 30대 후반 인원들 데리고 이 영화를 찍는다고 고생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춤이라는 것도 다 그 관련이 있고 그래가지고 다른 거는 아니고 안재홍 배우님이 오셔가지고 안재홍 배우님이 나무조연상 그다음에 신인상까지 다 받았던 훌륭한 배우라고 다 알고 있는데 만약 요 캐릭터 중에서 아까 현우를 빼고 구상구나 오정세 배우 둘 중에 만약 선택을 한다면은 어떤 역을 잘 수행해낼지 뭐 다양한 뭐 옛날에 1988도 다 했기 때문에 경험이 있을 줄 알고 있습니다. 어느 게 좋은 건지 그리고 감독님한테는 신하균 배우가 아까 그 자극으로 기울는다는데 신하균이라는 대배우를 부르게 할 정도로 제가 놀랐습니다. 신하균 배우 왜 부르지? 이 정도로 할 정도인데 그렇게 섭외가 할 때 그렇게 됐는지 신하균 배우가 허락을 했는지 그렇게 궁금했습니다. 우선 안재욱 배우에게 여쭙습니다. 폭풍 래퍼 구상구가 될 것이냐, 29주 비운의 2위를 차지한 조성군이 될 것이냐. 근데 왜 현우는 빼고 고르라고 하시는 건지 농담이고요. 그냥 저는 이 영화를 너무 사랑하는 관객의 마음으로서 이 정말로 그 래퍼 구상구는 정말 뭔가 그 사람 그 자체로 너무 느껴졌어요. 정말 그 랩을 하고 싶고 다시 무대에 오르고 싶은 그 심정이 너무 느껴져서 저는 그냥 관객으로 남겠습니다. 네, 감독님께서는 신하균 배우 캐스팅이 궁금하셨던 모양입니다. 신하균 씨는 뭐 크레딧에 보면 아마 우정 출연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저와의 우정 관계보다 제작사가 극한 직업도 제작을 했고 그 전에 올레라는 작품도 제작을 했었어요. 그때는 박해준 씨하고 같이 나온 작품인데 그 인연으로 제작사에서 연락을 한다고 했었고 그리고 저는 뭐 거절할 이유가 없죠. 왜냐하면 저와 뭐 신하균 씨가 예전에 뭐 영화 모임에서 인사 정도는 하는 정도지만 저야 뭐 신하균 씨가 아주 처음 영화계 데뷔했을 때부터 보고 이 배우가 굉장한 연기들을 해왔던 걸 제가 봤기 때문에 신하균 씨가 만약에 제안을 해서 해준다면은 저야 뭐 너무 좋았죠. 근데 신하균 씨도 뭐 대본을 너무 재밌게 봤다고 굉장히 좀 쉽게 응해줬던 것 같아요. 언젠가부터 한국 영화계에서 단어의 의미가 좀 바뀐 크레딧이 우정 출연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배우들은 한 번 정도 촬영을 예상하고 보통 왔을 텐데 무한정으로 길어지는 것이 또 요즘 우정 출연의 추세인 것 같고요. 약간은 농담으로 이야기한 것입니다. 객석에 다른 질문 있으시면 받아보겠습니다. 중앙에 손 번쩍 드신 핑크색 휴대폰 앞에 계신 관객분께 마이크 드릴까요? 네, 안녕하세요. 영화 잘 봤습니다. 콘서트 전에 PD랑 사전 미팅을 할 때 두 팀이 방에 들어갈 때 문을 닫을 때 이제 액자가 떨어지잖아요. 그거는 이제 다음에 누군가가 떨어질 거라는 복선을 표현하신 건지 아니면 두 팀이 현재 상황이 그러하다는 걸 표현하신 건지 아니면 아예 다른 의미가 있으신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사실은 복선을 미리 깔았다는 게 제 머리에서 나왔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 내 답변을 드리기가 좀 멋쩍은 게 네, 근데 그건 사실은 현장에 NG였어요. NG였는데 저희가 편집에서 그거를 좀 살려보자라는 편집 기사의 아이디어가 나왔고 저는 사실은 그런 식의 조금 주저하기는 했었어요. 왜냐하면 그 NG를 계획 없이 그렇게 영화에 삽입하는 게 뭐 배우의 뭐 즉흥적인 연기도 어쨌든 대본에 의해서 하는 거나 이거는 완전한 일종의 돌발 상황이니까 저는 좀 고개를 갸웃했는데 뭐가 됐든 어찌됐든 여러 사람의 현지실에서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들어보고 그렇게 최종적으로 들어갔습니다. 또 저렇게 해석해 주시는 관객분이 있으니 그 장면이 오히려 영화를 도왔다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앞으로는 어디서는 북선으로 얘기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 또 받아보겠습니다. 그 뒤에 계신 관객분께 마이크 드릴까요? 네, 영화 너무 잘 봤고요. 저는 사실 영화에서 좀 가장 중요하게 전달하고 싶었던 메시지가 무엇인지 좀 궁금하고 사실 저는 영화를 통해서 완벽하지 않아도 이제 자신의 꿈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는 용기와 그런 것들을 좀 저는 느꼈거든요. 네, 감독님은 어떻게 전달하고 싶었던 메시지인지 궁금합니다. 이 영화 제가 그 어떤 특정한 주제를 정하고 스토리를 짜는 경우는 사실은 거의 없을 것 같고 근데 아마 이미 다른 인터뷰에서 제가 주제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긴 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보통 개봉하고 나서 질문을 하니까 그때 이제 생각을 부랴부랴 해내거든요. 표현을 했을 것 같은데 대신 그런다고 다시 예전에 그 메모를 했던 걸 다시 보니까 제가 반복적으로 쓰고 고치고 해주고 했던 것 중에서 그러니까 대본 작업을 하는 와중에 현우의 열망, 현우의 목표, 현우가 진정으로 추구하는 것, 현우가 지금 결핍된 것, 뭐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은 제가 수도 없이 다루고 그 중에 뭐 현우의 사연들이 아마 다 결국은 덜어내고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뭐 주제나 메시지를 미리 결정하지는 않더라도 결국은 주인공이 지금 뭐가 제일 결핍되어 있고 재산이나 그런 게 아니라 고쳐야 될 점이 뭔가 뭐 그런 거고 그거를 극복하고 어떻게 과연 이 주인공이 결국은 뭘 획득할 것인가 돈이 아니라 가치인 건가 뭐 이런 것과 관련된 것이 보통 주제와 좀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이 영화에서는 직접적으로 주제라고 할 만한 대사가 하나가 있죠. 현우가 하는 인생에 뭐 3번밖에 없다고 너무 적잖아 라고 하는 것 그거는 그런 대사를 넣을 때는 사실은 좀 주저해요. 대사를 감독이 직접적으로 주제를 연기하는 것에 대해서 피해야 된다라고 저는 그렇게 공부를 했기 때문에 주제가 되는데 뭐 하나 정도는 뭐 넣어도 안 좋으면 나중에 뭐 편집해서 뭐 삭제하면 되니까 배우한테 미안한 얘기지만 그럴 각오로 일단 넣었는데 뭐 진지하게 생각을 하기보다 그냥 요즘은 근데 그런 얘기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누구나 일생에 뭐 3번의 기회는 온다 라는 말들이 예전에는 정말 흔하게 좀 썼거든요. 이 기회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제가 나이가 들고 좀 생각을 해보니까 기회라는 게 몇 번 실패를 하면은 기회를 그 사람한테 너는 더 이상 기회가 없다 라고 하는 게 굉장히 좀 가혹하다 그런 생각을 좀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 자신도 주변에 만약에 누가 반복적으로 뭐 사업을 벌여가지고 몇 차례 실수를 했거나 돈을 빌려서 몇 차례 뭐 못 갚고 이런 사람들 저도 흔하게 이야기를 하면요 사람 잘 안 변한다고
또 믿지 말라고, 또 도와주지 말라고, 이런 얘기들을 흔하게들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당연하고 누구나 내 주변 사람들한테 그렇게 조언을 할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그게 만약에 그 당사자가 나라면은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누군가가 이야기를 한다면은 그거는 좀 너무 과혹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 아마 그래서 이 영화에 어느 정도는 좀 맞을 것 같아서 아마 그 대사를 쓴 것 같아요. 나뿐만 아니라 타인의 기회에 관대해 줍시다. 다음 질문도 받아보겠습니다. 옆쪽에 그 모자 쓰신 관객분께 마이크 드릴게요. 두 분 다 쓰셨군요. 일단 그러면은 네, 뒤쪽에 드리고 다시 앞으로 올게요. 이 영화 너무 재밌게 잘 봤습니다. 아까 그 다른 분께서 안재용 배우님한테 그 어떤 역할을 하고 싶냐고 여쭤봤었는데, 저는 반대로 이제 감독님이 만약에 안재용 배우님을 이 영화에 캐스팅을 했다 하면은 저 발라드나 아이돌을 제외하고 어떤 역할을 주셨을 건지. 이거는 가수에서 그냥 다 제외하고 나머지. 네. 저 발라드랑 이거 제외하고 이제 다른 또 컨셉들이 되게 많잖아요. 안재용 배우님한테 어떤 게 어울릴지 저는 감독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안재홍 씨한테는 딱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강동원 씨가 거절했으면 저는 안재홍 씨를 현우고 얼마든지 그렇게 하셨을 것 같습니다. 해치지 하나에서 북극곰 탈을 쓰게 하셨죠. 그래서 또 여기 헤드스핀 도는 재훈 씨를 잠깐 상상했네요. 앞쪽에 계신 관객분께 마이크 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간만에 웃으러 왔는데 열심히 웃어서 좋았고요. 하나 여쭤보고 싶은 거는 이제 마지막에 이제 지현 씨 도움을 받아서 앨범을 제작하게 됐잖아요. 이게 열린 결말로 끝나시는 분들한테는 되게 좀 싫은 질문일 수 있는데 감독님이 재치 있게 대답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질문하겠습니다. 혹시 그들이 어느 정도 성공을 할까요? 재치 분야 기대됩니다. 네. 제가 아마 제가 썼던 대본 아니면은 최종적으로 결말과 관련했던 냈던 아이디어가 그걸로 답변을 대신해 드릴게요. 제가 실행하지 못했던 아이디어는 어떻게 끝이 나냐면은, 어쨌든 뉴 트라이앵글이 결성돼서 그 사람이 남미의 초대를 받습니다. 공연장에 도착하자마자 반군들이 총을 쏴대고 그런 현장에서 박영구가 또 쏘겼던 그런 결말을 했던 게 있었습니다. 근데 남미에 갈 생각을 하니 제작비 문제 때문에 도저히 하지 않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나왔던 아이디어 중에 하나가 사진관이어서 지금의 결론이 나왔습니다. 남미에 가서 왜 총을 쏘시는? 그래서 남미를 요즘은 부정적으로 묘사하면 안 된다 그런 의견들도 있어서 반군들이 출연한다 그런 컨셉이었던 것 같아요. 그 엔딩은 상상하니 또 감독님의 전작의 분위기들과 또 묘하게 맥락이 닿는 것 같기도 하고요. 다음 질문도 받아보겠습니다. 안재홍 배우가 한 분 질문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 앞에 남자 까만 반팔티 입고 계신 남자 두 번째 줄에 계십니다. B열에 계십니다. 네. 네, 영화 재밌게 잘 봤습니다. 근데 아까 현우에 대한 서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이제 그거를 덜어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혹시 도미에 대한 서사를 또 한번 생각해서 가지고 계셨는지 여부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있었죠. 있었는데 그 로드무비 과정에서 도미 주인공들을 위험에
빠지게 하는 이제 실제로 위협하는 총을 쏘는 그런 주체가 이제 경찰로 되어 있는데 왜 이들이 이렇게 극단적인 코미디 영화에 어울리지 않는 액션을 찍게 될 건가, 어떻게 하면 좀 자연스럽게 할 수 있을까라는 그 고민 때문에 제가 생각했던 아이디어 중에 하나는 그 시어머니가 비서를 시켜서 이들이 공연장에 가지 못하게 뒤늦게 며느리가 빠져나간 걸 알고 추적하고 온갖 자신들이 동원할 수 있는 돈과 커넥션을 동원을 해서 결사적으로 추적한다. 아이패드에 매달려가지고. 그런 아이디어를 만약에 하면은 조금 더 그 추격 전의 스토리가 조금 더 좀 유기적으로, 좀 더 코미디 영화지만 그래도 좀 더 자연스러웠을까, 그런 생각은 계속 편집 과정에서 계속 하기는 했었어요. 근데 뭐 편집 과정에서 이런 생각을 하면은 안 되니까 스스로의 기분 자체에 그런 생각이 떠오르면 제가 하지마 이러고 다시 지금의 편집을 했었죠. 뭐 그 정도 생각은 했었습니다. 그것도 진짜 재밌었겠네요. 지금 브랜드도 상상해보니까. 이쪽 사이드에 계신 관객분 중에 질문하실 분 있으면 마지막으로 하나만 드릴까요? 네, 저쪽 뒤쪽에 계신 관객분께 마이크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영화 재밌게 잘 봤습니다. 저는 그 마지막쯤에 반전이 여러 개 있으면서 제일 웃겼던 부분, 그 최성곤님이 되게 잘 부를 줄 알았는데 토하는 장면을 진짜 재밌게 봤거든요. 혹시 안재홍 배우님께서도 제일 재밌게 본 장면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신하균 배우가 구르는 장면 외에 또 어떤 장면 언급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도 그 오정세 선배님이 마지막 무대를 하는 그 순간이 그 시퀀스가 정말 너무너무 웃겼어요. 정말. 그리고 그 최성곤님의 표정이, 그리고 땀에 젖어 있잖아요. 그리고 아주 그 감미로운 발라드를 부르는 게 그게 너무 절묘하더라고요. 정말. 와, 그리고 또 그 구토를 하는 장면도 있었고, 그래서 그 더 막 정말 노래와 그리고 이 표정과 이 에너지가 완전히 다 다르니까 너무너무 너무 재밌는 장면이었고, 정말 저는 극장에서 영화를 볼 때 사실 막 많이 웃으면서 보지는 못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근데 정말 그 장면은 정말 실컷 웃으면서 감탄하면서 봤던 순간이었어요. 너무 웃겼습니다. 네가 좋아를 부르면 최성군이 손가락으로 이렇게 콕 짚는 안무를 하잖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큰 힘 안 들이고 굉장히 경제적인 효과가 있는 안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그 복도 상황에서 자꾸 소리가 나오잖아요. 이렇게 우액하시는 소리가. 그게 너무 재밌었습니다. 자꾸 그 이름 잘못 불리시는 태풍 씨 이름을 나온 뒤에도 저도 장풍으로 기억하는 오류가 자꾸만 발생을 하기도 합니다. 오늘 많이 길진 않은 시간이었지만 영화 보시고 함께 또 이야기 나눠주셨는데요. 안재홍 배우님부터 오늘 오신 관객분들께 끝인사 한 말씀씩 해주시고 오늘 자리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정말 너무 이렇게 사랑하게 된 영화를 저 또한 관객의 한 명으로서 이렇게 여러분들과 같이 이렇게 얘기 나눌 수 있고 이렇게 추천드릴 수 있어서 너무너무 기쁘고, 또 극장에서 이렇게 많은 관객분들과 함께 보니까 정말 보시면 너무 정말 마치 콘서트에 오신 것처럼 시원한 기분을 느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손대공 감독님의 이 천재적인 연출력과 또 우리 최고의 배우님들의 정말 뛰어난 명연기를 극장에서 많이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화를 제가 좀 많이 계속 만들지는 못하고 있고, 그래도
이 정도의 코미디 영화를 제 1장르를 코미디로 두고 작업을 한 거는 저로서도 상당히 좀 오랜만이었어요. 그래서 다시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좀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은 그동안 제가 유머 감각도 이제 다 사라져버리고 사람이 이제 진지함만 남아져가지고 다시 예전에 기분을 떠올리려고 애를 좀 뭐 마인드 컨트롤도 하고 그랬는데 뭐 일하는 것 자체는 뭐 항상 뭐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니까 항상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는 과정이지만 이 작품의 대본 작업을 할 때는 저도 오랜만에 내가 이 코미디 대본을 쓰니까 기분이 좀 낙관적이 되고 좀 더 여유 있게 좀 주변 상황을 돌아보게 되고 그런 기분을 굉장히 좀 오랜만에 느꼈어요. 그래서 꽤 괜찮았던 작업이었어요. 그래서 다음번에 제가 만약에 또 코미디 영화를 또 완전한 코미디 영화를 만들게 된다면 더 웃겨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모든 작품이 그렇지만 코미디 만들기 정말 어렵죠. 남을 웃긴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런데 코미디야말로 극장에서 경험하는 공통의 감각이라는 것을 가장 순수한 형태로 지향하는 장르인 것 같아요. 그 장르를 통해서 기분 좋은 즐거움을 만끽하셨길 바랍니다. 전찬리의 사경주입니다. 주변에 와일드싱 좋은 입소 많이 부탁드리고요.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